사실은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태권블록과 태권도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옛날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20몇 년 전에 박사 논문을 쓸 때도 분산에 관한, 네트워크에 관한 이런 공부를 했는데 당시 이미 가상조직 공부할 때 블록체인의 기초 이론이 다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분산 컴퓨팅에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거죠. 거기에 분산 원장을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배경은 몇십 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화엄 철학에서 저는 이런 단초를 발견을 했어요. 불교에서는 일체는 연기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를 불교에서는 연기로 설명하고 일체의 존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과 연이 화합하여 일어난다, 생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연 화합의 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하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드라망은 제석천의 그물이라고도 하고 천라지망이라고도 합니다. 인드라는 원래 그 인도의 브라만교의 뇌신인데 서양에서는 제우스 신이라고도 말해지고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신격이 굉장히 혼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드라, 즉 제석천이죠. 불교가 브라만교에 접수한 이후에는 인드라 신을 불교의 신으로 편입해서 부처님을 도와주는 천신으로 그렇게 편입을 시켰죠. 근데 이 인드라가 어디 있냐면은 수미산에 있어요. 불교의 수미산은 현재 티베트에 있는 카일라스산입니다. 수미산 정상에는 인드라, 즉 제석천의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에는 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물은 거기에 맺혀있는 구슬들이, 보배들이 있는데 이 보배가 서로가 서로를 반사하고 투영한다. 그래서 이 그물이 결국은 전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은유입니다. 이 그물을 인드라망이라고도 하고 천라지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손오공에 보면은 손오공이 천상을 어지럽힐 때 천라지망을 펼쳐서 잡으려고 했었다. 뭐 이런 게 손오공에도 나오잖아요. 그 천라지망이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그런데 이 인드라망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은유의 하나로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구슬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서 끝없이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인드라망이에요. 근데 이 인드라망이 말하는 것은 사사무의 법계를 말합니다. 사법계 중에 하나인데 모든 현상은 걸림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융합하고 있다 라는 것이 바로 화엄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법계의 연기라고 해요. 근데 이런 솔직히 뜬구름 얘기죠. 이것이 어떻게 IT 기술과 연결이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25년 전쯤에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가상조직, 버추얼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논문으로 나왔고 제가 박사 논문이 가상조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유로서 채택한 게 바로 인드라망이에요. 근데 이 가상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상호 의존성입니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 우리 둘은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돌멩이가 하나라도 빠지면 넘어지겠죠.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가상조직은 상호 의존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두 번째, 상호 투영성이에요. 그 거울방이라는 거 있죠. 거울방. 거울방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소룡의 이제 영화에 나온 거울방 연세 있으신 분들은 떠올리실 텐데 거울방에 들어가면 나의 모습이 끝없이 반사됩니다. 이런 상호 투영성의 원리, 즉 상호 의존성과 상호 투영성의 원리 두 가지가 가상조직의 핵심 설계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 바로 상호 의존성과 상호 투영성의 두 가지 원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분산 컴퓨팅, 그 중에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일부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즉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동양의 화엄 철학적인 사상을 설계 원리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 그러면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 아까 앞에 말씀하신 독립군 대장님 말씀에도 색적 시공 공적 시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한테 가서 세상은 공이야, 색이야, 이게 같은 거야, 부분은 전체고 전체는 부분이야,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갑자기 눈이 풀리면서 무슨 이런 정말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 극동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얘기 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듣고 자랐어요. 이미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화엄 철학적인 사상을 어려서부터 문화 속에서 겪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문화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각각의 노드가 서로 의존적이면서 서로 투영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쟤도 갖고 있고 저쪽의 데이터를 나도 갖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보안이라는 시큐리티라는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외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이것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오는 정의예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해서 해킹을 막습니다. 또 블록체인의 정의는 공공거래정보, 분산 원장입니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컴퓨터에 분산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앙화 장부가 있었어요. 조직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지금 분산화 장부를 씁니다. 조직 역시 분산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권도와 블록체인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태권도의 문제는 뭐냐? 이것은 우리 태권 블록 주식회사의 앞으로 사업 방향과도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권도는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최단기간에 가장 세계적인 조직으로 발전한,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무술이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정부의 지원하에, 정부 주도하에 발전을 하다 보니 태권도 조직은 매우 관료화됐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관료 조직이에요. 국기원서부터 모든 조직이 그렇죠.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 집중화된 관료 조직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거 조직이론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예요. 중앙 집중화된 조직은 반드시 부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작년, 재작년에 수많은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구시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혁신과 연구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로 가고 있으나 IT의 트렌드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직도 발전 속도는 느립니다. 또 세 번째, 승풍단 심사 불투명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태권도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단증을 들고 와서 국기원 가서 보단자증으로 바꾸고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또 불투명한 수련 이력들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누구 밑에서 운동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죠. 신뢰성 없는 경기 심판. 자식의 심판에 불복해서 자살한 아버지들도 계십니다. 경기 심판이 신뢰성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스마트 태권도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수련 이력제를 만들자는 거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운동을 했다, 어느 사범 밑에서 어느 도장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가 서버에 올리는데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서 아무도 위조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10년, 20년이 지나도 이것을 위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7단, 6단 이렇게 존재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가 명확해지죠. 그 다음에 승품단 인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현재 국기원 단증만이 지구상의 유일한 단증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각 대륙별 협회에서 만들고 그렇게 만든 단증도 국기원이 오면 바꿔줍니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의 퀄리티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승품단 인증 시스템을 국가와 대륙을 초월하는 어떤 걸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승단을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승단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이 단증이 신뢰성 있게 발급되었다는 것을 인증해 주자는 거죠. 승품단 인증 시스템, 이것 역시 블록체인 데이터에다가 올려서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러닝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현재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건 VR 고글입니다. 가상현실 고글이에요. 이걸 쓰고 있으면 앞에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이미 서울 시내에 가상현실을 이용한 VR을 이용한 카페가 생겼어요. 한 6개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10,000원 정도 내면 VR 고글을 쓰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 권투도 있고 스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권투가 되는데 왜 태권도가 안 되겠습니까? 스키도 탈 수 있습니다. 총싸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미 외국에서 이렇게 도복 입고 VR 고글을 쓰고 무술을 하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드는 시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만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닝 시스템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초훈련부터 품새까지 우리는 이러닝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술은 서로 간에 겨루기를 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무술만큼은 안 될 것이다. 왜? 겨루기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일스 장비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무술 얘기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실전 얘기를 꺼내십니다. 무술인들 대부분 그게 실전적이야. 실전에 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구상에 솔직히 말씀드려 실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시중에서 싸울 일 있으십니까? 이미 무술은 개인 수양이나 운동, 체력 관리 이렇게 운동화된 것이지 스포츠화가 된 것이지 전국시대처럼 우리가 내 몸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지키는 무술이 아닙니다. 현재 실전이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두 군데가 있는데 경찰원과 군대죠. 근데 미군에서 이 마일스 장비를 씁니다. 전투훈련을 실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총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 입구에다가 전자장치를 달아요. 공포탄을 발사하면 그 압력 때문에 레이저가 발사돼서 상대에게 맞았다 안 맞았다 판정이 바로 나옵니다. 이 마일스 장비는 현재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쓰고 있고 한국군도 이거 전담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연구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끼리 훈련을 하면 최근에도 한국군이 1등을 했죠. 굉장히 실전에 도움이 되는 장비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가들은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자, 마일스 장비로 모의전 훈련까지 가능한데 무술이 왜 안 되겠습니까? 무술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충격이 전달되는 장비를 만들면 됩니다. 이미 그것은 연구가 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쳤을 때 그 부분에 진동이 강하게 오거나 또는 느낌이 와서 내가 맞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는 온라인상의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게임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실전 후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무술에 적어도 겨루기 훈련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러닝 시스템의 어떤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AR은 증강현실입니다. 가상현실과 조금 다릅니다. 이 AR 증강현실을 이용한 태권도 기본기 훈련, 품새 훈련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증강현실 분야에서는 많은 교육 분야에 이제 그 콘텐츠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경우도 학교 교실에서조차 증강현실을 이용한 생물학 강의 이런 콘텐츠들이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요. 또한 VR을 이용한 가상현실을 이용한 태권도 경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에서 만나서 대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륙을 넘어서 지구 반대편 사람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겨루기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 실제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겨루기는 도장에서 만나서 하면 되죠. 그래서 태권도라고 하는 것이 교육 분야와 경기 분야에서 더 획기적인 한 단계 발전된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콘텐츠의 데이터를 어디다 얹을 것이냐, 이걸 블록체인에 얹어서 우리는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태권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태권 블록의 사업의 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R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증강현실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SK에서 한번 경기장에서 했었던 게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부위는 용, 이 용이 바로 증강현실로 구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경기장 안에서 이 용을 볼 수 있었고요. 만약에 구글 글라스 같은 것이 보게 되면 안경을 쓴 상태로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콘텐츠들은 해외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만들어져서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고 교육적 목적으로 또는 교통 안내 이런 분야가 많은 분야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다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판다곰이 증강현실을 구현한 것입니다. 판다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면 태권도 사범도 내 옆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태권도에 멋있는 분이 많으시죠. 강신철 사범님 같으신 분이 도복을 멋있게 입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폼사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럼 콘텐츠 만들기 나름이에요. 집안에서 심지어 교장을 가지 않고 내 방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이 긴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자르겠습니다. 자, 이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이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문제는 콘텐츠 기획입니다. 태권도라고 하는 콘텐츠를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우리가 좀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해외에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종주국인 한국이 다시 콘텐츠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권 블록주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기술을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 때문에 창립됐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말씀드렸는데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태권도에 되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